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공영방송에는 듣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인천의 짠물 이야기,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 시민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강입니다. 오늘은 인천 시민팟 16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이 11월 15일이고요. 오늘도 역시 세 분의 고정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전 시의원이셨죠? 강병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인천 시의원이신 이항구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 시민의힘 이성수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요새 아주 그냥 전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하야 이 목소리가 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강병수 전 시의원님 지난 주말에 광화문 갔다 오셨습니까? 아, 광화문 갔죠. 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100만 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100만 명 아니라고 자꾸만. 126만 명이라고. 아, 126만 명입니까? 더 늘은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이 하루하루가 달라질 정도로 좀 변화가 좀 이루어져서, 또 최근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헛발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헛발질이죠. 네? 특히 이항구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미애 대표님의 이거를. 제가 페북에다 자세히 예, 올려놨습니다. 페북을 보시면은. 아, 왜 그러시더래 또. 예? 아, 또 심각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천 시민 팟캐스트에 대해서 지역사에서 조금 더 격려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지난 15회차 기사 중에 송도에서 나온 돈은 송도에서만 쓰라라고 하는 저희 뉴스 브리핑. 예, 했었죠. 그걸 전체를 다 인터넷 신문 인천인의 기사화 있고요. 네. 또 한 번은 경인방송에 네. 저를 초대해서 우리 강병수 전 의원님 나가셨어요? 인천의 유일한 라디오 방송 네. 경인방송에 11월 8일 날 출연을 해서 네. 잠깐 인천 시민팟을 왜 하는지 어떤 걸 다루고 싶은지 그런 걸 해서 좀 그동안 그래도 한 15일째 하니까 시민들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 반응이 오네요. 반응이 오는 것보다는 아직은 이제 격려 수준이겠죠. 잘해봐라. 그래도 하다가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10번, 15번을 넘기다 보니 좀 지켜볼만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병수 전 의원님을 이거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부른 거는 가장 목소리가 그래도 좋으니까. 네? 제가 비주얼은 좀 떨어져도. 근데 거기 영상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거기 경인방송은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남인천 방송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생방송은 라디오로 90.7, FM 9.7로 방송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찍은 거는 남인천 방송에서 한 4번 정도 반복되니까.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하여튼 그 얘기도 말씀해 주셨고, 금방 이어서 했던 거, 박근혜 퇴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수 팀장, 인천 지역사회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 박근혜 퇴진 인천 비상시국회의. 그게 이제 저번 주에 발족을 했고요. 네. 대리문 채택을 하면서 기자회견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후 촛불문화제나 이런 것들은 아마 내일 모레 11월 17일 목요일 날은 이제 부평역 앞에서 19시에 촛불 집회 후에 행진을 하기로 이렇게 시민행동을 하기로 했고요. 네. 아마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9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그동안은 주로 이제 부평역이나 주로 사람들이 처음에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했지만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9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퇴진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암역, 그다음에 부평역, 그다음에 검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아마 일간지 인천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월호 때 이렇게 했던 족자 현수막이라고 걸개천을 걸어서 단체 및 개인 신청자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전에 1차로 부평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는 것을 처음 시작해서 계속 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천의 비상시국회의가 거의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다 포괄해가지고 요번에 발족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기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명의로 시공미사를 시공미사를 들으셨더라고요. 예, 답동성당에서. 네네. 예, 그래서 또 시간이 돼서 저도 카톨릭 신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 모이셨던가요? 신부님만 한 4-50명 정도가 모이셨고요. 예. 저는 100여 분 모이셨다 그러던데. 그래요? 예, 어제 참석하신 분들. 숫자 계산하는 게 좀 같아가지고. 영세 받은 신도분들은 얼마나 모이셨나요? 10분인가 아닌 분을 구분을 못 하시고. 그런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답동성당 7시에 시국미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앉은 좌석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요. 뒤에 다 밀려서 밖에까지 서서 미사를 할 정도로 그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번에 천주교 인천교구 주교님이 새로 정현철 주교님이 새로 이제 또 발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나오시는가 했는데 주교님은 제가 잘 못 봤어요. 네. 성모병원 문제 좀 해결될까? 아마 좋은 소식이 또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간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 이슈 브리핑입니다. 예, 최근에 이 지역신문에 그 인화회 관련된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화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따지면은 인천시장이 이제 회장으로 있고 기업 하시는 분들, 공무원 분들, 그리고 뭐, 경찰, 뭐 법원, 관계신 분들이 한 200여 명이 모이는 어떤 인천의 어떤 친목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현재 김영란법 시대에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최근에 지역신문에 나왔고요. 또 지역의 인천시민연대라든가 관련 단체가 인화회를 해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뭐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김영란법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이런 그런 뭐 문제가 많았는데 진짜 이걸 단순히 그냥 인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친목 모임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뭔가 좀 시류에 좀 어긋나는 것인지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인화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좀 들어봤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구성이 약 200명 정도 되고 네. 인천광역시장, 인천지방법원장, 인천지방경찰청장, 네. 그다음에 꽤 군구의 구청장 및 군수, 그다음에 기업 대표, 뭐 병원장 등 네. 인천에서 그래도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 모인 게 200명 정도 되고 네. 그게 이제 17명에서 19명으로 해서 12개 조로 나눠서 12개 조. 네, 그래서 이제 1조가 1월 달에 주최하고 2조가 뭐 2월 달에 모임을 주최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모임의 시작은 1966년도에 시작됐답니다. 50년대죠. 60년대 중반에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 전신인 네. 중앙정보부가 여러 기관 사이의 업무 조율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모인 뭐 기관장 모임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기관장 모임에서 이제 그런 식의 그 기관장 모임을 해서 조율하는 국정원의 기능이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병원장이라든가 기업 대표 등이 좀 더 모이면서 어떤 이제 사교 모임으로 네. 인천의 최고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교 모임으로 전환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 이것이 공식적 기관이라든가 정말 어떤 각 기관 사이의 의견줄이 뭐 할 필요도 있긴 있겠죠. 뭐 그런 걸 공식 의결을 하거나 논의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봉사하거나 네. 군대 위로 방문을 한다거나 뭐 섬마을 자매 결혼을 한다거나 뭐 장학회 등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좀 그러니까 고급 사교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지금 들어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네. 관련 공무원분들 다 참석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 이한구 시의원도 정치인은 거기 뭐 좀 연락이 안 오나요? 그러니까 시의원급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의장이 들어가죠. 의장. 네, 그러니까 시의장만. 네. 현직 시장 의장 아마 교육감이 아마 이렇게 당연직 성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단체 시의원은 장만. 일반 시의원은 이제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고요. 글쎄 제가 시의원인데 오란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뭔가 다른 뭔가 유지나 이런 걸 했던 사람이 만약에 됐다면은 그 자격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죠. 공개된 거는 2009년도에 경향신문에서 이제 인천신문 지부 이게 만들게 되면서 인천의 파워그룹이라고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제일 1순위로 이제 인천의 최대의 파워그룹을 인하회로 했던 거고, 두 번째가 인천 인상회라고 인천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내항 800인회.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있는 게 아까는 이제 단체장님들이지만 부단체장들 삼수회라고 있어요. 그 부시장, 네. 다 이 부자 들어가 있는 부지검장, 부검사장, 뭐 이제 이런 하여튼 분들이 그런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직능 모임이 있는데 이 나이가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고, 제일 높은 뭐 걸로. 보면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뭐 정치뿐만이 아니고 군인 사단장도 참여하는가 보더라고요. 그 국정원 관계되신 분도. 이 구성을 보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220명 중에 기업인이 40.45%로 해서 89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기관장 모임하고는 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질된 거죠. 지역 기업인이 40.45%에서 89명. 그리고 의료인도 13분이나 되고 금융기관장 뭐 15분. 나머지는 뭐 이제 공무원이나 직능단체장이니까 직능단체장이면 뭐 또 뭐 생활체육협의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도 좀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총회장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기업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것이 청탁의 장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서로 사귀면서 네. 기업의 문제를 이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뭐 그 시장부터 해서 법원, 경찰청, 검찰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데 기업이 이 로비를 하고 싶을 때 얼마나 좋은 명함 주고 받고 서로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고 나면 개별적 만남이 얼마나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꼭 나쁘다 좋다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볼 수는 없지만 이게 기업인들이 절반 정도 가까이 220명 중에 거의 90명이 된다면 결국은 기업인들의 로비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곳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 걱정하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대로 이 어떤 공공기관장하고 사정기관 그리고 뭐 기업분들이 같이 다 모이다 보니까 솔직히 뭐 부정청탁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장이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이제 아마 이게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200여 명들의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산다는 거예요. 네. 이 보도 자료에 보면은. 네네네. 근데 거기에 이 대표가 수장이 현직 시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도 사실은 그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저쪽들 소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사조직인데 분명한 거는 네. 이 사조직인데 이거를 그 시청의 총무과에서 이 인화회를 이제 운영하는 걸 관리하고 연락하고 지원하고 있다. 연락하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옛날에 우리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앞으로는 행복복지센터로 이제 이 과거의 동이 이렇게 이름과 기능을 바꿔가고 있는데 네. 과거에 그런 동사무소 때 보면은 동정자문위원회라고 지역의 유지들로 해서 이제 이런 시책 부책 또는 동해 이제 행정 하향식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때 운영해 오던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좀 유사한 네. 뭐 이러한 이제 형태를 시가 이 주민 참여에 의한 새로운 지자체가 된 지 오래됐는데도 네. 사실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죠. 동은 이미 없어졌거든요. 동정자문위원회나 이런 유지라고 하는 소위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정과 연계된 모임 자체들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굉장히 무슨 보험성 모임 그렇죠. 같은 그게도 충분히 될 수 있어서 하여튼 지금의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시대적 추세에 적절하겠는가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되고 좀 제가 볼 때도 이거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이거 문제를 빨리 이거 해체하라고 지금 뭐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원래는 청탁금지법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시장이 회장이고 인천시가 오히려 나서서 청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탁금지법이 왜 생겼는지라고 하는 그 근본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 시장님부터 해서 법원장, 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김영법에 또 언론인까지 다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런 거기서 있는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 생각해서는 당연히 청탁이 이루어지기 아주 쉬운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 뭐 신년회를 한 번 한다든가 송년회를 한 번 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끼리 인사하고 지내는 거야 뭐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네. 매달 열고 매달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밥을 사고 라고 하는 건 좀 구시대적 발상이기 때문에 좀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좀 변화를 주거나 해체하거나 그래야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당장 바뀔 겁니다. 이 밥 사는 거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3만 원 이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들이. 뭐 3만 원 이상만이 아니라 네. 아예 음. 뭐 몇백 원이라도 받으면 안 되는 그 언론이나 여러 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사법기관이나 뭐 우리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25일 날 열렸대는데 그게 어디서 열렸냐면 중국 파라다이스 호텔입니다. 네. 뭐 우리 비용도 꽤 들었겠네요. 세월 아침 대화 할 때 저희도 뭐 여러 번 가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텔이니까 뭐 아침에 간단하게 뭘 떡국 한 그릇을 먹어도 뭐 우리 시중에서 파는 떡국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피도 나오고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 비용이 꽤 들어갈 겁니다. 뭐 아침에 그렇게 걸게 잘 먹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아마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름이 인화회처럼 인천의 어떤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과거에 어떤 뭐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그런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기업인들이 거의 반 이상이 참여하는 이런 모임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계속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50년 됐는데 네. 왜 이제서 이제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또 이게 나오게 됐나? 요번에 이 기사 같은 데가 인천일보 아닌가요? 인천일보 그렇죠, 그렇죠. 인천일보 그래서-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009년도 조사할 때는 인천일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인천일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요? 빠진 거예요. 제가 볼 땐.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가 3개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병원장, 학교장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인천일보가 빠진 거예요. 인천일보가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미리 그럼 그 회원회에서 탈퇴를 하셨나 보네요. 아. 근데 이제 요거를 아마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12개 조 중에 인기가 있는 조가 있어요. 아. 이게 1조부터 시장님, 뭐 교육감 뭐 해가지고 쭉쭉 들어가는데 12조라는 게 12조까지가 있는데 네. 12조가 인기가 제일 높습니다. 왜 그렇죠? 아. 인하공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인하공사 회장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국정원? 아, 그렇구나. 예, 정보기관. 하여간에 저는 그건 잘 모르는데 하여간에 인하공사라고 있습니다. 인하공사. 그 다음에 11조 송악사. 아, 여기 두 거기도. 군데가 인기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검사장님이 계시는 10조. 아, 이런 데가 이제 이 알짜배기다 이래가지고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빠져야만 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200명으로 제한을 했었어요. 딱 200명이었다가 네. 지금은 220명으로 늘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제한을 200명으로 하면서 마지막 191명이 제적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인천 시립 전문대 학장. 그게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말이 나오면서 그때 2009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즘에야 나오는 거는 또 그거 외에도 인하회 말고도 삼수회라고 있어요. 삼수회. 아까 이해하셨고. 그거는 이제 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송도회. 삼수회는 사정기관 장님들만. 아까 인하공사, 송악사, 경찰청, 지방검찰청, 법원장, 국세청장. 이 정도면 뭐 거의 내놓으라는 분들과 이제 교육감까지 이렇게 돼 있기 사정기관인데 때문에. 그 교육감은 또 왜 들어가 있죠? 그거는 잘 모르는데 거기는 이제 알아서 넣어준 것 같고.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지만 하여튼 뭐 여기 보니까 뭐 회원 가입도 쉽지 않은가 봐요. 회원 2명이 추천을 해가지고 뭐 입회비 운영- 500만 네. 원입니다. 예, 그래요? 입회비가 500만 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하여간 뭐 이런 우리가 소식을 일단은 뭐 전하고 있는데 차후 어떻게 이것이 인하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한번 조사특위를 꾸려보시죠. 인하회. 아니 이제 이게 사조직으로 뭐 운영된다면야 뭐 개인들이 각자 하는 회비내고 뭐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이게 기업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밥을 사고 또 우리 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대표가 시장이고 그리고 그 업무 관련한 사조직의 운영 지원을 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자리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